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0.37%,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63%로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보다가 저도 왔는데 어제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3%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하락은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또 일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처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직은 없다.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종목 리뷰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뭐 K사인이 오늘 이제 급등을 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현재도 지금 11% 넘게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또 가는 이유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와 또한 이런 지금 가상현실 시대에 더더욱더 이제 보안 관련 그리고 인증 관련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디지털 위안화가 또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BDC라고 하는데 원래는 가상화폐라는 것이 탈중앙화, 그죠? 그래서 은행이나 정보 없이 이제 사용자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생태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보안을 해줘야 되고 그걸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묻힌 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CBDC를 발행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부 주도의 가상화폐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창시했던 창시자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 이런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거래량만 보더라도 현재 증시의 거래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이거를 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 정부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K사의 오늘 시장 안 좋은 가운데서도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 제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 정치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들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주, 윤석열 후보 관련주, 안철수 후보 관련주 3개 다 넣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넣을지 고민된다 그러면 3개 다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3개 다 수익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현탄메탈은 윤석열 후보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뭐 요즘에 뭐 내용은 많이 안 나오곤 있지만 지금 서현탄메탈도 뭐 지금 현재 안 좋은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사의 이익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주가 급등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서현탄메탈도 워낙 낮은 자리에서 넣다 보니까 20% 넘게 수익이에요, 지금도.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넣은 게 바로 에이텍TN. 에이텍TN 오늘 장중에 지금 무려 18% 29,700원까지 급등하면서 지금 18% 넘게 오늘 급등했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11% 급등 중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주로는 써니전자. 써니전자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가고 오늘은 조정입니다. 오늘 조정이고, 그래도 써니전자 지금 70% 넘게 수익 중이다. 그래서 인맥주는 일단은 편입한 거는 모두 다 아주 좋은 20%, 30% 그리고 70% 수익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로 보면은 정책주도 넣은 것들 좀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범양건영 이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 정책주로,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저는 이제 정책주 넣는 것들을 뭐 일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탈모 정책주도 어제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TS 샴푸 아시죠? TS 샴푸 광고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이제 증시에는 TS 트릴리온으로 상장되어 있는데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탈모 정책도 있지만, 근데 이런 작은 정책
그러니까 정책주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세 정책은 무조건 부동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편입한 종목들이 전부 다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래서 범양건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지질 그리고 동신건설도 제가 이거 편입을 밑에다 걸어놨는데 편입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편입됐으면은 거의 50% 넘게 수익이 단기간에 오늘도 한 20% 갔는데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신건설. 그래서 그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편입한 게 이제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도 뭐 오늘 지금 보합인데 뭐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잘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도 한번 그 정책주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편입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이재명 후보 정책주 한번 그 계속 뭐 지금 편입하는 것보다 연속 수익인데 이것도 저는 수익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편입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3,675원에서 이스타코 편입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지금 그 급등 이후에 완전히 바닥 찍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 대세 상승 나왔던 자리가 7,600원이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은 3,600원으로 거의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다시 재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뭐 이스타코가 나중에 그 10,000원, 20,000원 가면 그때는 위험하죠. 지금 근데 뭐 지금 3,000원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 따지고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치 테마주도 낮은 자리에서 하면 제가 지금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 관련주든 어떤 후보 관련주도 다 바닥에서 넣다 보니까 수익이 다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타코도 지금 이제 여당의 아주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운영하고 임대 수익 그리고 이제 분양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낮은 단가의 분양이 되면은 그만큼 저는 뭐 분양 시장도 당연히 호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분양 쪽은 아무래도 시행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이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그건 이제 시행사죠, 시행사.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그 여기다 몇 호를 지을 것인지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시행사고 그리고 그 시행사의 오더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2,000호 아파트를 얼마에 지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그래서 이제 시공사들이 로비를 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어떤 뭐 현대건설 들어가면 이제 아이파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GS 들어가면 자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들과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행사는 좀 금리가 인상되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시공사에 계속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시행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공사도 좀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시행사가 이자를 만약에 이자가 높아지면 이자 못 갚아가지고 엎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시공사가 시행사 인수해가지고 다시 막 건설하고 건설 막 중단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타코는 이제 그 다 끝나고 이제 분양을 할 때 이제 시행사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그 지금 상황을 보시고 앞으로 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250만 호를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당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든 아니면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든 어찌됐건 앞으로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단순히 규제와 세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을 통해서 잡는 거는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교집합이 되는 거죠. 여야 정책의 교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공통점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동산 정책이 대세 테마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이쪽으로 지금 푸시하고 그다음 편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네.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타코 의원은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부동산 정책주로 이제 옛날에 또 이재명 종목으로도 네네, 맞습니다. 또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도 이제 많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는 이제 뭐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변동성이 세니까 요런 일에 이제 이재명이 아니고 이제 정치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 요 이스타코는 이제 이 부동산 정책도 되지만 또 정치 테마주도 됐으니까 네네. 요 매매할 때 뭐 또 유의할 점 요 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우리가 그 건설 정책주를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고 조금 그 색이 강한 게 있어요, 한쪽으로. 그런데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 쪽보다는 여당 쪽 기본주택 관련주에 조금 더 색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실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이번 달 1월 한 중하순 정도 가면은 이제 정치 테마주 안 해요. 그때는 지금 사놓은 거를 차익을 실현할 때고 이제 그때 가서는 막 종목 함부로 들어가면은 물리면은 답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이제 그때 가면은 근데 제가 지난달 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달, 두 달 후면은 지금은 뭐 저만 얘기하지만 한 달, 두 달 후면 전부 이쪽에 이제 개인들 몰리고 고점 형성되면 너무 늦다.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해야 되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1월 초기 때문에 3월 9일이 또 투표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정치 테마주들 보면은 1월 말이나 아니면 2월 초중순 되면 다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고 아무튼 이런 정치 테마주 매매하는 세력들 주포들도 지금 매집해서 나중에 팔 생각을 하지 지금 매도해서 차익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편입하는 종목들 가는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타코도 현재 자리는 이게 만약에 3,000원인 지금 3,000원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8,000원, 9,000원 가 있다. 1월 말에.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코는 지금 이제 1차 목표가는 4,000원, 2차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